안녕하십니까, 최현성입니다. 지금은 지금 저녁 10시가 이제 되었네요. 저녁 10시가 되었고, 지금 저녁 10시고 지금 이제 여긴 조용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108배 했던 동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. 그리고 그 108배 했던 동영상, 만약에 이제 업로드서부터 해갖고 올리는 거였으면은 굉장히 못할 것 같았어요. 근데 전에 이제 업로드는 다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입력하는 것들이 있어요. 뭐 그게 한 3가지 정도 이제 공개를 할 거냐, 뭐 비공개로 할 거냐, 뭐 이런 그 조건들을 해갖고서 이제 초안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걸 이제 해서 이제 수정해갖고서 이제 공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,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. 그것만 해도. 일단 그렇고 오늘은 그 자립형 복지를 얘기하고 싶은데, 자립형 복지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치매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치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. 치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 그 인간에 대한 천벌. 그래갖고서 그 천벌이 뭐냐 라면은 인간한테 준 벌이니까, 그 치매를 겪는 분을 옆에 있으면은 어떤 걸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,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느낌, 나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고요. 왜 그러냐면 진짜 진짜 참기 힘들어요. 진짜 참기 힘들고, 그게 힘든 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여러 번 반복되고, 그게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.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긴 병에 효자 없다고.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의 한계에 그 도전하게 만드는, 그게 이제 천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인간은 이제 그걸 또 극복을 하겠죠. 분명히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치매, 아버지가 이제 치매를 이제 겪으셔갖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. 그랬고, 그때 또 처음에는 초기에는 괜찮았는데,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중증으로 가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따로 사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이제 보고서 그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집주인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. 치매 환자분들 이제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거 켜놓고서 이제 불이 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, 그래갖고서 이제 방을 빼달라고 했고, 아니면 보호자가 오든가 뭐 같이 생활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그래갖고,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서 막 방황을 하고 있을 때였죠. 그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래갖고 들어가서 아버님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모시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서,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모셔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시게 된 거죠. 많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나중에는 밥 먹는 방법을 몰라갖고 이제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제가 이제 100% 공감하는 게,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버님이 이제 냉장고에 있는 이제 물을 이제 꺼내서 드셨어요. 물을 꺼내서 드셨는데, 나중에는 냉장고 문을 여는 법을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수돗물을 마시더라고요. 그 수돗물을 마시다가 나중에 또 수돗물을 또 못 드셔요. 수도 꼭지 이게 여는 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변기에 있는 물을 드시는 거예요. 참. 그리고 참 굉장히 심각하구나.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이제 나중에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제 많이 알아봤죠.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한 데마다 그 계단 같은데, 요양원 같은 데는 뭐 이제 서울에 사는 데는 이제 계단 같은데 이제 그 휠체어가 뭐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.
그 요양병원은 그게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그 좀 시외곽으로 나가는 데는 이제 그런 휠체어가 안 보인다, 뭐 안 보인 데다 낫겠죠. 근데 서울에서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단에다 그렇게 쌓아놓은 것 같은데, 어 그러고 나서 우리 동네에 그 방을 내놓으면서 아버지 이제 그 알아보면서, 아버지가 가시면은 이제 그 방을 갖다가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복덕방을 갔죠. 복덕방에 갔더니 복덕방 사장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아버지가 시골에 이제 혼자 사셔갖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 걱정이 됐었다. 근데 이제 시골에,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이제 모셨는데, 자기 마음에는 좀 편하시라고 요양원으로 모셨는데, 아버지가 혼자 사실 때는 굉장히 그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정정하게 사셨는데, 요양원에 들어오셔갖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급속하게 이제 병이 쇠약해지셔갖고. 그러면서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, 그래도 시골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서 사시고 했는데, 그리고 친척들이 거기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하루에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챙겨주시고, 들여다도 보면서 이제 그 뭐 그 이상이 있나 없나도 이제 들여다보시고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, 그게 제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좀 안타깝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래고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 자립형 복지라는 걸 갖다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, 그걸 생각하게 된 거는 옛날에 이제 저런 걸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. 양로원하고 고아원을 갖다 왜 따로 할까? 이걸 하나로 만약에 합친다면, 그 여기에서 그 서로 관심 있는 그 사람들끼리 뭐 조성 가정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갖고,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그게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입양아들이 있으면은 해외 입양아나 이제 고아원들 간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그때 입양아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양아나 고아원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사이트에서 이제 잘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아무리 이해해서 그걸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도 100%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성공하신 분들하고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갖고서 그 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.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립형 복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이제 그때 전남대 교수님인가가 그 자립형 그 양로원을 갖다 이제 운영하시면서 책을 쓰신 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갖다 그때 아버지 오시면서 거기 옆에 도서실이 있어갖고 도서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책을 좀 봤죠.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일을 안 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, 제가 일을 못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,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뒤로 넘어져 갖고 119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.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, 그래 갖고서 항상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저녁에 오면은 그건 좀 그렇고, 그래갖고 아버지하고 계속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고 나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이제 일상이었죠. 굉장히 어떨 때는 또 웃겨요. 왜 그러냐면 저보고 아들이라고 할 때도 있고, 정신이 이제 잠깐 돌아오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윤서가 그러면서 이제 할 때가 있고, 그냥 평상시에는 거의 한 99%는 그래요. 젊은이 그러면서
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제 뭐 했었던 일들, 그러니까 기억나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약자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. 그러니까 뭐 왜 그런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약자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대소변을 못 가려갖고,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숨기기도 하고, 그런 것들이 좀 일상이 반복이 되죠. 좌우지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반복이 되면서 이제 사는 와중에 저도 그걸 갖다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에 가서 책 같은 것 좀 보다가 또 와서 하고 밥도 챙겨드리고 또 중간에 와서 또 보고 잠깐 이제 뭐 하시냐고 그 얘기 좀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가고. 정말 치매 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 파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까 요양원 같은 데는 뭐 이거는 그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닌데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된 얘기예요. 그 요양원에 보면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걸어서 다니면은 그냥 어느 순간 이제 밖으로 나가시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발칵 뒤집힌다는 거죠.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휠체어에 앉혀놓고 일주일을 보내면 그 뼈가 굳어갖고 못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휠체어가 좀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현관으로만 나갈 수 있고 쪽문이나 다른 쪽으로 또 나갈 수도 없고 그 현관문도 그래갖고서 이제 작게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좌우지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쪽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지는 않잖아요. 오진 않으니까 왜 그 잘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온순한 상태로 다들 계시더라고요. 그게 좀 마음이 좀 걸렸는데 그리고 그 요양병원 같은 데는 처음에는 일반 병실로 이제 그 들어갔는데 면회를 갔더니 이제 타이로 이제 양손을 묶어 놓은 거예요, 침대에. 그래갖고 갔더니 대수롭지 않게 이제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죠. 그 아버님이 침상에서 이제 계시다가 떨어져 갖고서 자꾸 떨어져 갖고 다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넘어져서 이제 다쳐 갖고서 그 이렇게 지금 멍들고 한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전화가 와요. 그래갖고서 이제 아버님이 위급하시다고. 그래갖고서 이제 잽싸게 또 이제 달려갔죠. 달려갔더니 그 이제 뭐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고 나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에 튜브를 꽂고 이제 그 식사 대신에 이제 그 밀키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. 이렇게 짜서 이제 주는 거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요양병원을 가면은 환자 있는 데를 못 가요. 근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한 13년 14년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을 갔다 이제 들어가고 그 아버지가 일반 병실에서 이제 응급실로 간 거죠. 응급실이 들어가면은 한 4, 50명
이렇게 이제 있어요. 침실만. 그러니까 병실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자우지간에 그런 곳에서 있고, 거기 이제 케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.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죠. 환자가 온전하게 있으면은 막 돌아다녀 갖고,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한번 이제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락이 와 갖고 아버지가 지금 나가셨다고 해 갖고, 그때 이제 뛰어가서 이제 막 찾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침대에 그렇게 일주일 있고, 그 다음부터 이제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고, 그 다음에 응급실로 가시고, 튜브 꽂고, 이게 이제 순서래요. 순서고,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,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, 이 경우는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케어를 받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가보긴 했는데,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가봤죠. 제가 이제 그 제가 이사 일을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옮겨 드리냐고 짐을 가봐갖고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물어보기도 했고 했어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뭐 돈이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, 그리고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, 그 다음에 그 하여튼 간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없는 케이스가 그렇게 돼요.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국가가 모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, 국가가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가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, 뭐 정답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자립형 복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아까 이제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, 그리고 지금 나이 때, 그러니까 50대 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고 나서 그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에서 굳이 살 것이냐, 내가 이제 60이 넘어서 그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뭐 파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살 것이냐, 아니면은 그 자립형 복지라는 어떤 이제, 여기는 요양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 형태의 이제 요양원이 되고, 여기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. 이거 이제 자립형 복지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그 치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치매가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. 그리고 그 자기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나이를 먹으니까 그 근력이 약해져 갖고 그렇게 되는 거고.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갖다가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냐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같이 살면은 좀 그렇고, 근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갈 거면 어떤 스타일의 요양병원을 갈 것이냐?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스타일을 갈 거냐,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자립형 복지에서 추구하는 그런 요양타운을 와갖고서, 거기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니고, 이제 도시니까요. 그리고 뭐 5호 담당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고, 뭐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와서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식사도 그 중앙에서 제공을 하고, 제가 옛날에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그 처음에 강남 보건소에서 원격 진료를 할 때, 우리 국내 최초로 할 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음성 통신 전용 사운드 카드하고 헤드셋,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어시스트를 하느냐고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. 일단 뭐 그렇게 되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원격 진료라는 걸로 해갖고서
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했었던 게 있어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핸드폰에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지금 같은 기능이죠. 헬스케어 기능 같은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그 헬스케어 기능을 갖다가 그 동네에 있는 중앙 서버,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합병원 같은 노인 전용 그 병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서 그 서버로 가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갖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고 그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와라 라든가 아니면 원격으로 이제 화상으로 해갖고 이제 체크를 해갖고서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안에 와서 이제 그 내왕을 해갖고서 이제 더 자세한 이제 진료를 받아야 하면은 이제 오시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. 일단 오늘은 치매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